지금 저희 건물이 총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한두 발이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다다다다 정말 수천 발이 그 코이카 사무소에 총알이 들이쳤는데 그 그린존이 네, 네. 오, 벌써 느낌이 나는데요. 벌써 느낌 네. 잘 괜찮아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지금 힙해요. 완전 코르지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도 전 세계 평화를 지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코이카 여러분, 코이카 직원들의 현지 파견 토크쇼의 호스트를 맡은 코이카 홍보실 박다슬입니다. 오늘의 거기어때는 바로 중동 편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라크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직원분들 모시고 오늘은 그 뉴스에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중앙아에서 닉네임이 누르자나였거든요. 누르자나라고 저를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에서 코디네이터랑 YP 사업 담당하고 있는 최희승 과장입니다. 저는 현지어 이름을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도저히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우리말로 이라크의 집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저희 코이카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라크가 현지의 안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경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호가 정말 비싸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무상으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항상 집에만 갇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말이지만 이라크의 집돌이로 생각해왔습니다. 집돌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보건사회개발팀의 유현욱 과장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3년 근무했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는 그 애칭으로 올리브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올리브로 되게 유명한 나라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아이템도 갖고 온 거 보면 다 올리브와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거기 갔을 때 그 한국 분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좀 언어 유희 같이 올리브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다 같이 사는 올리브하고 올리브 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생각하면 항상 올리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하면 약간 좀 여성분들의 이름이 주로 떠올라서. 아 진짜요? 네, 원래 아랍 쪽에서는 올리브를 자이툰이라고 하니까. 좋은데요? 자이툰으로 하시는 거. 뭐 자이툰 올려요. 저도 좋습니다. 자이툰으로 불러주십시오. 자이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중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지원 전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요르단이랑 이집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요. 총 따지면 중동에서 한 거의 3년 가까이 있었던 것 중동 같습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냥 중동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단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란 사업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는 아랍어를 전공을 해서 또 중동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 전공이니까 아랍어 이름이 있어요. 저희 아랍어 이름이 라일라인데 뜻이 밤이란 뜻이에요. 저는 라일라로 하겠습니다. 라일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협력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희석 과장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 말씀하신 우리 최희승 과장님이랑 비슷하게 이라크에 있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 쿠르디스탄 자치령 쪽에 있는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저는 별명을 쿠르디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쿠르디는 무슨 뜻인가요? 쿠르드인이란 뜻이에요. 이라크에 그 쿠르드족이 따로 자치구를 설정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경험을 하셨던 거죠. 아 그러면은 쿠르드 민족이 많은 지역에 그렇죠. 계셨던 거고 맞습니다. 저는 아랍 바그다드. 이라크 안에서도 다른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오늘 또 재미난 얘기들 많이 또 해주시리라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 가기 전에 첫 파견을 가기 전에 중동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인상과 후 인상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이라크,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렇게 도착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딱 그러고 눈을 떴어. 그때 내 첫인상 그거 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 저도 중동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아르빌에 딱 도착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안 덥네?
왜냐면은 그 쿠르드 자치령 쪽은 해발고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조금 밤 되면은 으슬으슬 춥고 실제로 12월 1월에는 눈도 오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추웠고 그래서 바람막이 하나 입고 갔다가 감기 걸릴 뻔했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바그다드처럼 수도가 아니라 이제 지방 지역이다 보니까 공항이 되게 작아요. 저희 현지 직원이 이렇게 와서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조금 애처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도착했을 때 정말 적막한 공항이 저밖에 없어요. 한국인이라고 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이런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으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난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어떤 심경이었나요? 해방이다라는 약간 느낌이 있었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바그다드 근무하셨던 집돌이님도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는 특별 이제 국가다 보니까 여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대신에 이제 아쉬움은 있었죠. 왜냐하면 그 현지 직원들 가족들하고 되게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밖에 많이 못 다니니까 현지 직원들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제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기억이 남네요. 애정을 또 가지고 또 가셨군요. 라일라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유학 가기 전과 이제 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미지가 제가 아무리 중동을 좋아해도 뭐 테러라든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또 보통 여행 유튜브 보면은 되게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소매치기도 많고 그래서 되게 공항에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막상 가니까 중동의 환대 문화가 있어요. 정말 외국인이고 사실 뭐 잠깐 머물다 가는 학생인데 되게 정말 진짜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고 집에서 제일 좋은 접시에 막 요리 막 한 상 차려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 따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는 이때까지 다 코이카 직원으로서의 환대 뭐 이런 것만 얘기를 나눴었는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환대를 해주셨다니 맞아요. 그것도 참 놀랍네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 너의 가족은 여기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 제안은 안 받으셨어요? 네 번째 마누라가 항상 나 한국에 남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이게 실제로 대응책이 있었군요. 뭐 택시 타거나 길거리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 피곤하니까 나 한국에 남편 있다. 계속 얘기하면 나 애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아하. 나름 친근함의 표시였던 거죠. 그 사람들은.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선을 좀 넘는 거죠. 네. 맞아. 자이투님은 예. 저도 라일라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워낙에 그 분쟁 지역이고 위험한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내가 좀 가졌던 게 어느 정도 이제 고정관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현지의 유대인하고 아랍인하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유대인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이스라엘 음식이 뭐야? 그래서 뭐가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친구가 야 이스라엘 음식이 어디 있어? 다 니네가 뺏어간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또 좀 되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는 이런 친근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거기서 약간 좀 긴장을 내려놓았던 계기였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좀 되게 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 간의 정도 많이 들고, 환대도 엄청 해주잖아요.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떠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 나라를 언급할 때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과몰입으로. 예, 맞습니다. 3년 있으려면 근데 그 정도 과몰입 안 하면 근데 진짜 힘들어. 1년이었으니까. 우린 1년이었으니까. 해방이라는 말이 저는 해방감 잘 모르겠는데. 그래? 저도 뭐 가기 전에는 막 테러,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너무 강렬하니까 좀 걱정하고 갔었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 가기 전에 우셨어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쉽게 없어지지 않았던 게, 저희 사는 데에 바로 옆에가 이제 미국 대사관인데, 미국 대사관이 되게 크고
그쪽에 사격 연습장이 있어요. 미군이 사격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때 계속 총소리가 들려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저희 직원이랑 같이 차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이제 조그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서 가다가 저희 차가 되게 커요. 방탄차 되게 큰 차가 가니까 이렇게 좀 큰 덩치가 있어 보이는 남자애가 되게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더라고요. 썸 탈 인도 때 쪽으로 하는 이렇게 거죠.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약간 그때 되게 뭔가 저는 전쟁 막 이런 게 되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나라에서면 사실 그런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냥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저도 현지 직원들 집에도 가보고 현지 직원들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정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올 때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1년 만에 또 오니까 이제 조금 적응하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금방 돌아오게 돼서 사실 저는 되게 아쉬움이 제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계셨을 때가 코로나 시즌이었죠. 이제 막 조금 풀릴 아. 때쯤에 갔었어서 네. 막 이동이 안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더더욱 자유롭지 못했죠. 약간 집돌이님이라고도 하시고 워낙 또 위험하다고 해서 집에만 진짜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현지 직원분들의 집에나 초대받거나 뭐 그러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지는 않았나 보네요. 현지 직원 집에는 정말 우연히 가다가 저희 공무상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쪽에 집이 있는데 뭐 놓고 간 게 있어서 들려도 되냐 그래서 잠깐 들렸던 거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현지 직원들을 저희 사무소로 초대를 했죠. 집으로 초대를 역으로 했다. 네, 저희 사무소로 초대를 했죠. 사무소가 근데 제 집이니까 집으로 초대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데 그거. 제가요? 아니 사장님이 사무실로 와요. 직원들 가족들 다 데리고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 날짜를 미리 이렇게 해서 다 미리 조율을 해서 했구나. 왜냐면 저희 사무소가 있는 곳이 그린존이라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도 보통 못 들어오세요. 네. 허가를 그렇죠.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맞아요. 거기를 그래서 이라크 현지인들도 되게 궁금해요. 저 안은 어떻게 아. 생겼나. 그래서 저희 그거 하려면은 레터 써가지고 확인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 사인해가지고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뭐 애기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오. 네, 밥도 많이 먹고. 약간 상상이 지금 잘 안 돼요. 왜냐면 현지 직원은 당연히 같은 오피스 안에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도 사실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확인증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희도 그 현지 직원들마다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보통 팔레스타인 안에서 살고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이제 출퇴근을 차로 맞아요. 매일 체크 포인트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저는 희망해도 현지 직원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 집으로. 같이 모여서 뭔가 회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네. 공간이잖아요. 사실 누군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게 중동의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 그냥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은데 뭔가의 인간이 만들어 오는 그런 제약이나 맞아요. 분쟁으로 인해서 음. 자꾸 통행증을 발급받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조금 중동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아르빌도 그랬어요. 제가 쿠르드 자치령에서 바그다드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라크 아랍 계열의 지역으로 나가려면은 그냥 제 맘대로 나가면 안 되고 사전에 저도 똑같이 신고를 해서 우리 차량 몇 명이 탑승하고 이렇게 나간다 해서 그걸 또 승인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이 꽤 큰 편이었죠. 저도 진짜 업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네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보다 네. 그런 짜잘한 행정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맞아요. 뭐 어디 가려고만 해도 허가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은 게 있잖아요. 우선 중동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중동 파견 나가실 때 짐 싸는 꿀팁 있으셨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뭘 제일 많이 챙기던가요? 저는 하나 말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랑 술. 예? 반입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반입이 쉽지 않으실 거고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있어서 반입은 문제가 없는데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그쵸. 아예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셨군요. 이라크는 애초에 그
반입할 때 잡아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너 술을 어떻게 들고 와? 이 신성한 그 알라의 국가에 이러면 이렇게. 근데 몰래 먹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물론 몰래 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피셜한 공개석상에서는 너 눈치 없어? 뭐 되게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오. 잘 숨겨서 이렇게 술이 아닌 것 같은 병에 잘 담아서 오고 그랬는데 막상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학 다녀오셨던 우리 라일라 같은 경우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유학 갈 때 두 가지를 챙겼어요. 이게 일단 중동이 생각보다 추워요. 이게 그렇죠. 집이 돌로 지어가지고 집안이 더 추워요 바깥보다. 그래서 맞아. 그 전기 배트를 챙겼었고 맞아, 네. 맞아.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냄비밥을 좀 못한다 이러면은 미니 전기밥솥 이런 거 이제 유학생들 막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챙겼습니다. 중동에 유학을 가거나 파견 가는데 전기 매트 가져간다는 건 생각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와. 일교차가 엄청 커서 아. 저 바그다드는 사실 더울 때는 낮에 막 55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또 물론 제일 더울 때는 밤에도 덥지만 그 시즌만 아니면 저도 거의 1년에 6개월은 거의 네, 전기 매트 켜놓고 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전기 매트, 밥솥, 학생의 경우에는 어른의 경우에는 저렇게 돼지고기와 술, 이거는 좀 약간 근데 스킬이 좀 필요하겠네요. 약간 네. 적절한 미소와 약간 네고시에이션, 협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아예 반입도 안 되고 구할 수 없는 국가인 경우에는 만들어서도 드신다고 들었어요. 술을. 저 그거 여쭙고 싶어서 혹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가면은 그 와인용 포도를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 나라는. 그래서 요걸로 만들면 술이 맛있어 이러면서. 간절하면 다 돼요. 그죠? 또 혹시 뭐 꿀팁 밖에서 러닝 같은 거 거의 못 하니까 그래서 러닝 머신을 많이 뛰거든요. 홈트할 준비를 해라. 홈트가 꽤 필요할 수 있어요. 55도 이렇게 되니까 바깥에 가면은 대리석이 진짜 완전 익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위는 비교가 안 돼요.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제 대리석 위로 지나가면은 내가 불판 위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홈트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챙겨가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 혹시 계실 때 모래 폭풍 온 적? 있죠. 진짜 모래 폭풍이 제대로 오면은 진짜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고 그냥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집에서 자고서 나왔는데 차 앞이 진짜 모래가 잔뜩 쌓여서 이거 뭐 닦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물로 다 뿌려서 해야 될 정도. 그때는 꼭 마스크 같은 게. 저는 그래서 끝까지 고글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밖에 안 나다니는 게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고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일단 맞아요. 좀 구비하고 다녀라. 84 마스크 필요해요. 오히려 그 1,000원짜리 그런 걸로 안 되고 왜냐면 워낙 고온 먼지여서 방진용 막 이런 거여야 되나요? 공기청정기가 맨날 빨개요. 그래서 맞아요. 한 번도 녹색이 나온 적이 없어. 오늘 공기 좋은데 하고 공기청정기 딱 보면은 또 빨갛네. 이렇게 지금 그냥 상상만 해도 지금 숨이 막히네요. 답답한 느낌인데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진짜로 낙타를 타고 출근한 적이 있나요? 두바이에서는 체험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상품이 있으니까. 근데 이라크에서는 누구야 하면 오는 낙타 없어요? 저는 산지 지역이라서 양이나 소는 많이 봤는데 낙타는 많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바그다드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린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갈 수가 없구나. 그 낙타를 볼 일은 없고 저도 지방 출장 가면 차라리 양은 되게 많이 봤는데 저희도 낙타는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은 본 적이 있어요. 말을 타고 제 차 옆에서 뛰더라고요. 타셨을 것 같은데 왠지. 저도 관광지에서 뭐 체험으로 타지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본 적은 또 그거는 이제 오해였다.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차 타고 다닙니다. 방탄차. 그죠? 방탄차. 방탄차 타고 다니죠. 방탄차.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중동 지역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지 직원들과 함께 금식을 하신 적도 있으신지 경험담 듣고 싶어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 이게 그 음력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대부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그 종교가 아니지만은 직원들이 안 먹는데 저희가 혼자 냄새를 풍기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간에는 최대한 안 먹고 진짜요? 동참하셨군요.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또 식당들도 안 열어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이제 같이 가서 폭식을 같이 하고 간헐적 폭식. 1일 1식 하는데 이제 거의 3끼 이상을 먹는 그런 형태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시아파 순위파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데 물까지 안 먹는 게 있고 예, 물을 먹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6세 이하 어린이는 원래 그거에 해당 없고 또 병자, 임산부는 또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대체로 안 먹는 거 좀 강요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부장적이라서 아빠가 안 먹으면 안 먹더라고요. 애들 것 때문에 엄마가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결국 아빠 밥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조금 슬픈 스토리가 있다. 저희도 동참은 한다. 그러나 해지고 미친 듯이 먹는다. 다른 데는 어떠실까요? 저희는 사실 한국인 직원들끼리는 사실 그냥 먹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냥 같이 있는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삼가하고요. 다만 먹는 거보다도 저는 업무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원래 제가 있었던 바그다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그 업무 시간이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뭐 가도 없으니까 사람이 사실 그때는 업무에는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팅도 하기 어렵고 또 현지 직원들도 물론 나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밥을 굶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맞아요. 굉장히 힘도 정말 없고 예민하고 이러니까 오. 뭔가 그때는 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딱 다이어트 할 때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국가마다 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은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음식점도 문을 여는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예 못 먹는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문화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삼가고 이런 건 좀 있었고요. 다만 좀 기억나는 일화는 그 이제 쿠르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면 엄청 먹잖아요. 그 식사를 우리가 초청하기 하는 거를 정례적으로 했었어요. 그 우리 연수생 동창회 그 주요 임원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정찬을 먹는데 이제 처음에 막 이제 인사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대답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잔이 울려야지 이제 먹잖아요. 다들 가만히 앉아서 아잔이 울리기를 기다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걸었습니다. 다들 명상하면서 기다리고. 아잔 올 때 자꾸 막 말 많이 하면 다들 눈치 줘요 이렇게. 네. 다들 이렇게 수저 만지작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말하면 표정이 안 좋아져.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뭔가 저녁에 이제 폭식을 하려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어떻게 보지? 싶어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맛을 보고 입을 헹군대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요리 고수다 이러면 이제 그냥 아예 맛을 안 보고 하면서 이제 뭔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물도 못 마시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슬슬 그때 기억들과 막 그런 향수가 지금 올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 딱 여러분들 제가 미리 요청드렸던 그때 추억의 아이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들 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꺼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왔어요. 이렇게. 오! 이게 어쩐지 쿠르드 전통 의상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셔츠는 이게 똑같이.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배우 같은 옷을 입으셨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그 복대. 오, 요게 그리고- 좀 차이점이에요. 그거 다치신 봤어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복대가 좀 다른 편이에요. 원래 이슬람은 원피스예요. 아. 그 우리 왜 두바이 이런 데 가보시면 맞아요. 카타르 전부 다 여기 띠 하나 두르고 다 원피스 입잖아요. 근데 이 쿠르드는 투피스 그리고 복대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왜 신바드의 모험 보면은 신바드 투피스 입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복대 차고. 맞아요. 신바드는 그래서 아랍 사람이 아니다. 쿠르드 상인이다. 사람이다. 아. 이건 저도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아껴-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저기 신바트 같으세요 했는데 네, 그 말이 진짜 정확해요. 정확한 신바트. 거였네요. 그럼 다른 또 모험을 떠나보실 분 또 일단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와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컵인데 현지 직원들이 저 귀임할 때 이제 선물로 준 컵 2개거든요. 이것도 올리브, 이것도 올리브해서 컵이 사실 별거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이 또 세라믹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이제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그 비누를
만드는 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인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지에선 싸지만 한국에서 비싸면 최고잖아요. 물론 품질은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게 열어보면은 하나 한 6개 들어있는데 이제 보면 좀 조악해요. 빨래비누 같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현지에서는 개당 400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귀임하고 나서 현대백화점에서 7,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이거 한 개요? 네, 이거 하나를. 와. 그래서 요거 한 세트 주면서 이거 뭐야 빨래비누 아니야 하는데 아니다. 찾아봐라 현대백화점. 그러면은 이런 귀한 선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출연한 김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선물로 와,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그 캐피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좀 약간 팔레스타인 정치 그 무브먼트를 조금 지지하는 어떤 운동으로도 많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귀임 때 이제 현지 직원이 선물로 준 거 사실 저 속으로 저런 거 좀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이 통했는지 선물해줬어요. 근데 선물해주면서 너 이거 이스라엘 애들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이거 공항에서 너 잡혀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난 팔레스타인 지지한다에 대한 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지금 쓰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풀 착장을 하셔서 이거를 한번 미국이 해보시면 아니니까. 네. 이거 쓰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건처럼. 저도 그러면은- 이거는 안 가져왔던 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슈 때문에 네. 못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패턴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땐 그냥 예쁜 디자인? 이거 쓰고 유튜브에 박제되면 근데 나 이제 미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미 이라크에서 근무하셨기 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서 이거 심사 받을 때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오, 벌써 느낌이 나는데요. 벌써 느낌 나. 네. 이거 잘 괜찮아요? 지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진짜 지금 힙해요. 완전 쿠르디 같아요. 아 그래요? 전 이렇게 이거 이제 다니까. 풀 아이템 아. 장착이 되셨고. 제가 이거 왜 입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오. 쿠르드족은 이게 아랍이랑 좀 다르게 그 새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우로즈라고 해가지고 새해라는 설날이 있고 거기는 통상 그 이제 3월쯤에 설날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조로아스터교를 숭상했었대요. 그게 이제 부를 숭상하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로 이제 다 개종을 한 건데 여전히 설날을 세던 그 문화가 남아서 여전히 이제 그 3월에 계속 나우루즈라고 하는 설날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설빔을 해요. 옷을 똑같이 이렇게 새로 사 입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소장님도 하나 사셔야 된다 그러고는 전통시장 끌려갔더니 이거를 강매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춤이 아니에요? 맞춤인데 이제 완전 맞춤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반기성 얼마예요? 이게 원단에 따라 다르지. 그건 또 이제 맞춤 이탈리아 건 더 비싸고 좋은 원단 같아 보이던데. 응. 중국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탈리아 원단도 있고 영국 원단도 있어요. 다 해서 12만 원 요 정도 오. 싸죠. 그때까지 3번 입었어요. 그때 설날 그리고 우리 현지 직원 연수 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오늘이 3번.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입을 일이 있을까. 사실 저한테 오늘 맞아요. 촬영 전에 이거 입고 올 옷이 있는데 여성 옷도 있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혹시 입어보겠냐 해서 제가 입어보겠다 했는데 좀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지 직원이 제가 갈 때 제가 이미 설빔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쿠르드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이걸 꼭 하면 진짜요? 좋겠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입어야겠는데? 원래는 이게 원피스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우터고 안에 실크 원피스를 네일을 입고 그 다음에 외투 원피스를 하나 더 입고 그 위에 걸치는 아우터인데 근데 진짜 통상이죠. 확실한 건 네. 이게 기장이 진짜 길어요. 아, 한 그- 키가 170대시지 그쵸. 않을까. 원래 쿠르드족 평균 그 신장이나 그게 남녀노소 전부 다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려가지고 이쁜데요? 지금 옷이랑도 되게 네, 매칭이 잘 생각보다 되시는 잘 것 어울려요.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 요 정도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가지고 좋은데? 이대로 갈까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사막 모래로 만든 약간 이런 호리병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제 거는 제 본가에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 디자인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정하면은 직접 만들어주세요. 보는 앞에서. 근데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가 조사 갔을 때도 전문가님들한테 이거 만들어 가셔라 하셔서
이제 아내분께 선물하실 거 만드시고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해도 되고 뭐 아랍어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모래를 하고 거기에 색깔 하나씩 한 개씩 맞아요. 입히는 거죠. 퍼포먼스도 네. 보여주면서 담아서 이쁘다. 준다. 얼마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사이즈별로 다른데 요거는 한 6,000원 정도였어요. 받는 사람 기분 감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계속 이렇게 놔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현대백화점에서도 못 구하는 맞아요. 템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집돌이님의 아이템은 전 사실 3년 전에 갔다 왔다 보니까 다른 건 이제 남아 있는 게 없고 사실 이라크 하면 이제 미국이랑 전쟁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가서 되게 놀랬던 게 그 바그다드의 가장 핫 플레이스가 스타벅스 카페가 그 바그다드에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 거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여기 바그다드 한복판에 있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컵을 하나 사왔거든요. 여기 바그다드 컵 바그다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바그다드 상징하는 샤리프 같은 거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게 스타벅스가 거기 있나 했더니 사실 제대로 된 진짜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거기 공식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고 그냥 이라크 국적의 어떤 사업가가 본인이 막 터키나 이런 데 갔었더니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터키에서 창업을 했어요, 스타벅스를. 근데 내가 바그다드에도 지점을 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안전이나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어차피 터키에 매장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하나씩 더 발주를 해서 하나씩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그다드에서 자기 건물에 진짜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그다드 컵이라고 제가 사왔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파는 진짜 스타벅스 컵 있잖아요. 네. 이게 서울 컵이 있는데 오, 보면은 사이즈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인증 번호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전혀 뭐 지장 없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 가짜 스타벅스 컵 그러면 진짜 스타벅스라고 매장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그 로고도 그대로 있고 괜한 걱정했었는데 막 소송 이런 거 그러게. 없나? 그러니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야 뭐. 굳이 뭐 커피 뭐- 맛은 어. 어땠나요? 맛있어요. 맛있고 근데 가격이 정말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8,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커피값보다도 한 2배 이상 비싼데 거기선 진짜 비싼 거거든요. 물가를 고려하면. 근데도 정말 사람이 많이 미어 터집니다. 딱 기다렸다가 사야 되고. 케이크도 있나요? 조각 케이크. 진짜. 있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들, 아이템들과 같이 잘 들었고 이제 좀 어때요? 덥죠? 많이 더워요. 그럼 저희 좀 벗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뭐 힘들었던 경험, 감동받았던 경험, 혹은 최악의 경험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어떻게 좀 감동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르단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르단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수험기간이 요르단 대학교예요. 그래서 와. 이번에 기획조사로 다시 요르단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유학생이고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나 뭐 해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교정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이카 직원으로서 되게 보람차고 다시 관계자분들 만나니까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또 담당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학교 학식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학식 식당이 있죠.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 또 다시 가서 또 그때 추억의 맛 이런 것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업 출장으로 가다 보니까 교직원 식당으로 가서 비싼 밥을 더 좋은 네, 수업을 먹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감동 이어서 저는 국뽕썰 하나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20년까지 팔레스타인이 있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특히 코로나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한국에서 엄청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한국 하면 코로나 막 현지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국의 그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스라엘도 보고 또 베들레헴에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 있다 보니까 베들레헴도 가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지에서 루머가 돌기 시작한 게 한국인 관광객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루머가 퍼졌고, 코로나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좀 되게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조롱을 넘어서서 야, 너네가 이런 거를 막 했다, 이런 이제 현재 여론이나 뉴스나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뽕이 이제 나옵니다. 저희 코이카가 베들레헴에 그 약물 중독 재활 치료 센터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업의 초기 구상은 재활 그 약물 중독자들이 워낙 많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이제 그 전쟁 트라우마, 분쟁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워낙에 병상이 없으니까 그거를 전환시킨 거예요.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지어준 병원이 우리의 그 코로나 그 환자들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되게 크게 보도가 됐고, 저도 이제 좀 체면이 섰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거는 되게 여러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코이카 홍보실에서 네. 이거 보도 자료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고. 예. 그러게요. 그때도 뭐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 지어준 병원, 뭐 네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팔레스타인도 그때 마침 지어준 병원에서 맞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코로나 그때 걸리셨어요? 저는 다행히도, 그리고 저도 사실 집돌이였거든요. 집돌이님과 마찬가지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뭐 감기를 한번 걸린 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때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때 걸렸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걸린 적 없습니다. 거기선. 저는 그런 상상을 잠시 했었어요. 코로나 만약에 걸리셨으면 진짜 그 병원 아, 가셔서 그럼요. 치료를 또 받으셨으려나 또 그랬을 그런 수 생각을 있겠죠. 했었는데 그랬으면 좀 더 스토리가 그렇겠는데요. 감동 스토리로 이제 지나고 나니 아쉽네요. 아주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돌이님은 혹시 먼저 좋았던 그런 거부터 하자면, 저도 약간 코이카뽕, 저희가 아무래도 이 본부에서 일을 하면 이제 문서를 많이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소는 이제 현장을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자 좋은 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제가 이라크의 나시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그 차로 한 바그다드에서 한 5시간 넘게 가야 되고 되게 비포장된 도로를 또 가야 되는데, 저희는 방탄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요. 의무적으로 방탄조끼를 다 입고 경호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차 안에서도 네네네. 그 방탄조끼가 한 20kg가 넘어요. 되게 혼자 매기도 힘들고, 이렇게 5시간 동안 그 무거운 걸 입고 승차감도 안 좋은 차에 타서 거기까지 갔는데, 사실 가면은 뭔가 아무래도 뭔가 열악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갔더니 되게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저희 사업 대상지였던 건데, 갔는데 막 환자들이 진짜 줄을 서서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아 심장병 전문 병원인데, 진짜 요만한 애기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료를 보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기획조사 갔었을 때인데, 저희가 그나마 거기에 이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코이카에서 좀 교육도 받고 그러셨던 분인데, 저희 코이카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기획조사를 통해 만드는 프로젝트 말고 그 전에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많이 살리니까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진짜 저도 와, 이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조사하고 일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구라트라고 되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되게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커다란,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크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맨손으로 이걸 어떻게 지었지 싶게 큰 피라미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보단 좀 작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유적지인데. 근데 사실 한국인이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일단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간다 하더라도 바그다드에서 차로 4-5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니까 갈 수가 없는데, 거기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지사께서. 그래서 가보고 싶다 했더니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그냥 밖에서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저 거기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정말 큰 특혜로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까지 받으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때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던 뷰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해요. 막 총소리도 늘 들린다고 하고 이렇게 경호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실 위험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진짜 아찔했던 순간. 아찔했던 순간이요? 뭐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 아르빌 쪽도 저희는 제가 갔을 때는 최근이니까 23년, 24년이니까 이미 그 드론전이 이제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그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인접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에서 보내는 드론들이 계속해서 그 부대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잠자리에 들면은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자주 사이렌이 울리고 폭격 소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좀 잠기가 어두워서 10번에 한두 번 정도 듣고 8번은 그냥 잘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파견되고 한 9개월 차였나? 28 전쟁 있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주요 간부들이 실제 그쪽에 은신해 있었어요. 그때 그 은신 지역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폭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 제가 실제로 그 지방 출장 때 가는 길에 있던 고급 빌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남의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조금 현대전이 주는 그런 약간 그런 공허함, 그런 무서움이 좀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갈 때 보면은 진짜 궁전 같은 저택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와 이게 가능하구나. 아르빌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이툰님처럼 원래 자이툰 부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렇네요. 노무현 자이툰 맞아요. 부대. 정권 때 그때 저희가 미군이랑 같이 이라크 전쟁 때 파견했던 곳이라서 2004년부터 코이카가 이제 그 우리 군 부대하고 같이 학교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년이 넘은 사무소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학교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많이 지었고 기술고등학교, 중학교 다 많이 지어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여태까지 지었던 학교들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이렇게 어차피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술레마니아 지역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의외로 저는 사실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원하면 20년 했으면은 그 2004년도에 지어졌던 학교들은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맵 찍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다 있고 가면은 물론 좀 낡았죠. 낡았지만은 그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금은 다 평준화됐지만 경기고 안양고 분당 서영고처럼 되게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아주 똑똑한 애들이 가는 학교로 되어서 이제 청탁도 안 되는 무조건 실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육 사업을 20년 동안 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름 자긍심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난민학교 사업을 해서 지금 또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쿠르드 주민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리아 전쟁이나 아니면 28 전쟁 때문에 또 쿠르드 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쿠르드 자치령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물론 아랍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난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시설이 부족한 거니까 난민 그냥 주거 시설이 아니라 교육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학교를 지어서 거기에서도 또 지금 좋은 학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하려고 했던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또 근무를 하셨고 또 기억에 남는 사업 이런 게 있었다면 공유해 주실까요? 자이툰님?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이제 한국인 직원이 2명 있었어요. 소장, 부소장. 그리고 저는 이제 부소장으로서 부소장의 업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소장님이 하지 않는 모든 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하지 않게 제가 이제 보원 설명을 하면 그럼 소장의 업무는 부소장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프로젝트보다 짜잘한 행정일이 더 피곤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한국인이 2명인데 한국의 행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챙겨야 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소장, 부소장 다 달라붙어서 해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제 좀 보람이 있었던 좀 프로젝트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그 저희 연수생 동창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수생 동창회들이 주로 이제 그 연례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해요.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재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풀뿌리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봉사 활동을 주로 저희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에 정말 낙후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그 화단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뭐 담벼락에 페인트도 좀 칠해주고 뭐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정말로 이제 소매 걷어붙이고 이제 페인트질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사실 컴퓨터 앉아가지고 이제 행정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진짜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런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막 한국인이네 하면서 같이 막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 내가 하는 업이라는 게 내가 컴퓨터 앞에 했던 이 업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지금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겪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확실히 데스크에서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다 같이 현지 맞습니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이랑 어우러져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더 크게 와닿고 네. 보람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우리 집돌이님 이라크는 아무래도 현대죠. 현대 얼마 전까지 이제 전쟁을 했던 나라다 보니까 그 미망인이라고 하죠. 남편을 잃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 쉘터가 있어요. 저희가 연수생 동창회 통해서 그쪽에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걸 매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매년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식료품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뭐 문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마침 소장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갔었는데 진짜 되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저희가 그 박스로 이렇게 식료품을 전달을 하는데 그게 그들에겐 되게 큰 건가 봐요. 그래서 진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받아가시고 진짜 직접 다 나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참 업무적인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하나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실히 그냥 문서로만 보는 거랑 달라요. 보는 거- 사실 그걸- 그게 주말이어가지고 안 갈라 그랬는데 저는 쉽지 않지. 그 아. 결정하기 쉽지 않지. 소장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소장님이 가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봐야 된다.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면 갔다 오셔서 더 열심히 또 하게 되는 또 맞아요, 동기부여가 맞아요.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물론 1년이어서 제가 다 못 봤지만 그거 준비할 때 좀 더 이제 예산 많이 배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라일라님은 아직 이제 파견을 가보시진 않으셨지만 지금 중동팀에서 하고 있는 좀 주요 사업 이런 거 소개해 줄 게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 지금도 뉴스 보면 항상 뭐 중동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공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 항상 저희 팀에서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이제 올해 저희 신규 사업을 4건을 하게 됐어요. 2건이 이제 요르단이고 또 2건이 팔레스타인인데 특히 팔레스타인이 이제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이제 하게 돼서 RD 체결도 되게 성대하게 하고 현지에서도 되게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 팀에서도 항상 힘들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신규 사업을 어쨌든 발굴하고 또 현지 가서 사무소도 소통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또 RD 체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직원이 현지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렇게 정세가 또 불안하고 치안도 안 좋은데 막 당당하게 코이카 직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출장을 가고 뭐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자이투님이 팔레스타인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이카가 이스라엘 안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요. 물론 알고는 있죠. 걔네들도 정보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정부 대 정부의 공식적으로 협의가 요할 때 그래서 너네가 뭐 하는 애들인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사관에 좀 협조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긁어부스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 한국에서 전문가분들 오실 때 이제 굳이 밝히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공항에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라는 질문을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좀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항에서 그렇게 좀 하고 그래서 좀 열악합니다. 네, 그 조사를 할 때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그런 공항 입출이 그러게요. 거기에서 되게 힘들다고 하셨고 정부에서 막 되게 적극적인 태도로 여기 협조하려고 하는 게 뭔가 사업이 새로 발굴되고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중동. 그래서 진짜 거기 어때? 라고 팔레스타인 거기 어때? 요새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테토남, 중동 테토남이다. 되게 남성 중심의 강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쫄리기도 해요. 그런 애들 만나고 나면.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정말 따뜻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따뜻한 분들이면 애견남인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용어를 잘못 이해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애견남이다. 테토남처럼 보였지만 정리를 사실 하면 네, 그렇죠. 애견남이었다. 네. 그게 요즘 그 이상형인 거 아시죠? 많은 그래요? 그래요? 이상형이. 겉으론 테토남, 속은 속은 애견남. 오, 좋습니다. 아주 신선한 대답이었어요. 집돌이님 거기 어때? 사실 저는 거기 어떠냐고 진짜로 물어보면 사실 아직은 생각보다 좀 위험하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제가 정확히는 1년 하고 1개월을 더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은 저희가 딱 1년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던 게 진짜로 상황이 위험해져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한 달을 더 정확히는 한 3주를 더 있게 됐는데 건물에 총알이 빡 꽂히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이게 모르겠어.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총을 쏴보긴 많이 쏴봤지만 그렇죠. 맞는 경우는 못 없잖아요. 보죠, 잘. 건물에 총알이 딱 이렇게 하면은 딱밤을 진짜 세게 때리는 것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요.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 갑자기 따다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건물에서 막 나는 전에 들어본 적 거예요. 없는. 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뭔 소린지가를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건물이 총을 맞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한두 발이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다다다닥 정말 수천 발이 그 코이카 사무소에 총알이 들이쳤는데 그 그린존이 네, 네. 그 정확히 뭐냐면 이제 시위대가 그린존까지 안에 들어와서 총을 쏘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냥 저희를 노린 건 아니에요. 저희를 노린 건 아닌데 그냥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쏟아보면은 저희 건물이 3층짜리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 끝에가 막 총에 맞은 거죠. 근데 저희 코이카는 코트라랑 같이 지냈었는데 코이카는 2층을 썼고 코트라가 3층을 썼어요. 근데 코트라 관장님이 이제 워낙에 친하니까 평소에 말도 놓고 지내고 막 그랬었는데 코트라 관장님이 야 이승아 야 이거 봐 이러면서 야 이거 총알이지 이러면서 진짜 총알을 들고 찌그러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관장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 이거 총알이야 웃기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희 코이카 쪽으로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코트라 쪽은 관장님이 항상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이쪽 창문을 뚫고 계속 들어온 거고. 네. 하필 관장님이 만약에 거기 앉아 계셨으면은 정말 그렇죠. 불상사가 날 그렇죠.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사관에 연락해서 저희 빨리 구하러 와달라고 해가지고 경찰 특공대 분들이 같이 계세요. 저희 그 한국인 보호를 위해서 특공대 분들이 처음에 제가 위험하다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일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니네 차 타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경호 관장님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총알 본심 들어오고 나오는 난리 거죠. 났다고. 그래서 막 오셨는데 저희 막 방탄 모자 쓰고 진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특공대 형님들께서 저 진짜 목 이렇게 뒷목 이렇게 꽉 잡고 막 이렇게 뛰어서 나가는데 진짜 전쟁터인 거예요. 소리나 이런 게. 그러고 나서 그 특공대 형님들도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이게 그분들도 훈련은 많이 받아도 실제로 총 많지 맞는 않으니까. 거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그날 대사관에서 다들 우리 살았다고 맥주 한 잔씩들 하고 아직은 좀 확실히 좀 위험한 면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그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대단하게 기대합니다. 느껴집니다 정말. 그 영화 뭐죠? 모가디슈.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였어요. 살아 계셔서 정말 인샬라
신의 뜻대로 살아있다. 신의 뜻대로. 네, 그러면 우리 라일라님 거기 어때? 중동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런 뭐 전쟁이나 테러로 사실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너는 왜 그렇게 막 중동을 좋아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중동이 알고 보면 이런 환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깔수록 되게 좋은 게 많은 그 매력 있는 지역인데 다들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은 양파 같은 곳이야. 오, 좋네요. 계속 까도 계속 뭐가 나오는. 네. 그러면 우리 사실 중동 재밌어요. 그러니까 로컬에 가보면은 쿠르드만 본 건 아니고 실제로는 뭐 아랍인들,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지디안들 막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나게 서로 커뮤니티를 나눠서 배척하고 막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로 오지 마 이러지 않아요. 아 뭐 사실 우리 믿는 건 사실 똑같다. 그냥 율법이 좀 다른 것뿐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커뮤니티가 거의 유사하다고 느꼈고 그 와중에 환대 문화는 어느 커뮤니티든 다 환대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실 같은 데에다가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서 밥통 그냥 이렇게 큰 거 뒤집어가지고 탁 놔두면은 그 밥 안에 고기, 뭐 피망 그리고 단 건포도 이런 거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같이 먹으면서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요. 또 집성촌이 있습니다. 집에 처형 그리고 큰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거기 집 따라서 계속 인사 돌면은 애들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놀러 가면은 그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다과랑 내어 오시고 진짜 중동이라는 게 외형은 우리가 보기엔 약간 서구권 같은데 싶은데 문화는 묘하게 그 아시아권이 섞여 있고 그래서 아 정말로 실크로드의 가운데 있던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물론 치안이나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60, 70년대 농가에서의 어떤 그런 소박한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좀 안정이 된다면 현지 유학이나 여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말 들으니까 또 정리할 문장이 생각났어요. 뭔데요? 중동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지금 퇴근 시간 5분 남겨놓고. 그래서 진짜 빠르게 각자 이 말은 꼭 카메라 대고 하고 싶다. 뭐 있으신 분만 손을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저 한마디 네. 하고 싶었어요. 오늘 워낙 캐주얼한 토크 자리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23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5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내가 이 지역을 소개하기에 좀 무거운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5만 명이라는 수치가 그 44명 중에 1명은 사망했다라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대비로 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체감되는 사례로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40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1명은 이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귀임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올 때 현지 직원들한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육로로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오스만 제국 때는 이제 헤자즈 철도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사우디까지 가는 그 철도도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코이카 직원분들이 또 얼마나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알게 된 시간이었고 저도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어때? 오늘로 사실 중앙아 중동편으로 끝이거든요. 오늘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고이카 분들 모두 거기서 잘 지내시길 바라며 우리 시즌 3로 만나요. 만나요. 마살라마. 나 마살라 치킨 좋아하는데.